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고양이 캐스날입니다. 브라이튼은 4-3-3 포메이션으로 굉장히 중앙지향적인 포메이션을 준비해 왔는데요. 아스날의 압박을 잘 풀어나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스날은 공격수 오바메양과 공격형 미드필더 웨데고르로 압박 라인을, 미드필더 자카와 파티를 올려서 브라이튼 미드필더를 마크했는데요. 하지만 브라이튼은 미드필더가 3명이었기 때문에 파티와 자카만으로는 3명을 마크할 수 없었습니다. 아르테타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바로 윙어 로우와 페페를 중앙에 가담시킨 것입니다. 브라이튼이 왼쪽에서 공을 잡고 있다면 반대쪽 윙 로우가 미드필더를 마크하고, 브라이튼이 오른쪽에서 공을 잡고 있다면 그 반대쪽 페페가 안쪽으로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공 주위 선수들을 1대1로 마크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이런 대처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브라이튼 공격수가 중원에 가담한 것인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중앙으로 내려간 공격수로 한쪽 방향에서 2대1 수적 우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브라이튼 빌드업 장면인데요. 자카와 파티 그리고 페페가 미드필더를 한 명씩 마크하고 있군요. 그런데 뒤로 물러나는 자카입니다. 미드필더가 자유롭게 공을 받는군요. 자카가 왜 뒤로 물러났을까요? 뒤에 다른 미드필더가 있었군요. 자카는 패스 길목을 막기 위해 움직인 것이었어요. 공격수가 내려가서 자카를 상대로 2대1을 만든 결과입니다. 결국 위험한 장면으로 연결됐네요. 브라이튼 빌드업은 이렇게 공격수가 내려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특정한 공격 패턴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풀백을 활용한 3자 패스입니다. 3자 패스가 뭐냐면 보통 패스 플레이는 공을 주는 선수와 공을 받는 선수 이렇게 둘로 나뉘는데, 여기에 제3의 선수가 가담하는 것입니다. 브라이튼은 이 패턴에서 주로 풀백을 제3의 선수로 활용했습니다. 내려가면서 받아주는 선수에게 전진 패스가 들어갈 때 풀백이 전방으로 달려나가고, 받는 선수가 원터치 패스로 풀백에게 연결하는 패턴이었습니다. 아스날은 수비수가 따라 나가서 견제한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원터치로 처리하니까 공을 뺏기가 쉽지 않지요. 이 장면도 역시 공격수가 내려왔군요. 자카를 상대로 2대1을 만들었어요. 자카의 움직임을 보면 미드필더에게 향하는 패스기를 막으려는 움직임을 취하다가 결국 공격수를 막는 선택을 합니다. 이에 수비수는 미드필더에게 전진 패스하는군요. 패스를 받은 미드필더는 원터치로 풀백에게 연결했고, 풀백을 활용해서 측면 공격이 진행됐습니다. 브라이튼은 이렇게 공격수를 내리면서 중원 수적 우위로 아스날 압박을 효과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스날은 어떻게 공격했을까요? 이번 경기 아스날 공격은 상대 중원 틈새를 활용하면서 특히 효과를 봤습니다. 브라이튼이 수비 시에는 4-4-2 형태를 갖췄고, 전방 압박을 위해 압박 숫자를 늘릴 때는 주로 미드필더를 활용했는데요. 아스날은 그렇게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중원 공백을 노렸습니다. 이 장면은 자카 시프트로 자카가 3백을 만든 장면인데요. 여기서 압박에 가담하는 건 상대 중앙 미드필더 비수마입니다. 자카가 반대쪽으로 넘겨주는데요. 비수마가 비운 공간으로 상대 미드필드 라인이 크게 벌어졌어요. 웨데고르에게 차단당하지 않는 패스길이 생긴 것입니다. 스루 패스가 잘 들어갔군요. 마찬가지로 비수마가 압박에 가담했습니다. 동료 미드필더는 간격을 맞추기 위해 중앙으로 좁혔고, 덕분에 상대 미드필드 라인 사이가 벌어졌어요. 웨데고르에게 여유있는 패스길이 생긴 것입니다. 경기에 쐐기를 박은 아스날 두 번째 골은 웨데고르의 패스가 하이라이트였지만 그 시작점을 보면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빌드업 상황에서 가브리엘이 전진 패스를 넣는데요. 수비와 미드필드 사이 공간, 포켓의 웨데고르에게 향한 패스였군요. 하지만 상대 미드필더 견제를 받아서 세컨볼이 흐르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비수마가 압박에 가담해서 전진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 공간을 커버하기 위해 동료 미드필더가 안쪽으로 움직였고, 미드필드 사이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 틈새를 자카가 활용했고, 이후 두 번째 골이 터지게 됐어요. 아스날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빈 중원 공간을 활용하는 공격 방법으로 효과를 봤는데요. 저는 지난 전반기에 램파드가 이끌던 첼시와의 경기가 떠오르더군요. 그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중앙 공격을 수월하게 했었죠. 이렇게 이번 시즌도 끝이 났네요. 문득 뒤돌아보니 하나하나씩 만들었던 영상이 꽤 쌓였더군요. 여러분께서 꾸준히 봐주시고
응원해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채널을 운영해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창작자 입장에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유튜브를 하면서 참 재밌는 경험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이수님이 채널에 찾아와 주시기도 했고, 외국에서 영상이 공유가 되기도 했고, 대단히 능력 있는 동료가 생기고, 또 히틀리가 트위터에 영상을 소개해줬던 사건도 있었고, 돌아보니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마지막 영상이라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해보면 손목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지난 8라운드 아스톤 빌라전 영상은 이거 핑계로 쉬어갔었는데요. 사실 그때 낫지 않았고 계속 작업하고 사업 준비하면서 좀 심해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시즌 시작되면 또 이제 장기간 레이스로 진행될 텐데 그걸 생각하면 좀 휴식기를 가지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또 히틀리 인터뷰 영상도 만들어야 되고 또 생각해놓은 주제 영상도 많고 멤버십도 신경 써야 해서 여러모로 좀 고민입니다. 이게 이렇게 오래 갈 줄은 진짜 몰랐네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또다시 찾아온 위기인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지 좀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참 많은 일이 있었던 이번 시즌이었는데 끝까지 응원하시느라 정말 고생들 하셨고, 다음 시즌에는 좀 웃는 일이 많길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축구 보는 고양이 캐스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